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가격을 낮추는 데에는 사실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가격에 휘둘려서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30만원짜리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면 싸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싸면 좀 좋겠지 하고 무조건 비싼 임플란트를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가격표로 고르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원장님, 왜 병원마다 가격이 이렇게 다 달라요? 어떤 데는 30만 원대, 또 어떤 데는 100만 원대, 어떤 데는 200만 원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같은 임플란트라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늘은 치과마다 다른 임플란트 가격, 거기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000건 이상의 임플란트 수술을 집도한 26년차 치과의사 원태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나의 금속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세 가지 부품의 조합입니다. 제일 먼저 나사처럼 생긴 이 기둥이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픽스처라고 부릅니다. 뼈에 박혀서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해주는 부품입니다. 다음으로 치아의 머리 역할을 하는 크라운이라는 보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픽스처와 보철물을 연결해주는 부품이 있는데 이걸 지대주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달라져도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픽스처라면 어떤 회사 제품인지, 표면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밀 가공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 단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기성 제품을 쓰는지 아니면 환자 잇몸에 맞춰서 직접 디자인한 맞춤 지대주를 쓰는지에 따라 비용과 결과는 달라집니다. 보철물도 역시 금속 위에 도자기를 얹은 구조인지, 지르코니아로 만든 보철인지, 세라믹으로 만들었는지 재료에 따라 강도와 신미성이 달라집니다. 같은 지르코니아라도 어떤 회사에서 나온 지르코니아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철물은 보통 기공소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외주로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 치과에서 기공소에다 보철물을 무조건 싸게 납품하라고 압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공소 입장에서는 좋은 재료나 좋은 품질의 보철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값싼 임플란트가 값싼 보철 기공물로 전가되는 겁니다. 반대로 실력이 아주 좋고 좋은 보철물을 만드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공소는 절대 싸게 납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철물에 공을 들이면 제작비는 당연히 높아지고 저렴한 치료비료는 당연히 어렵겠죠. 정리하면 임플란트 가격은 픽스처, 지대주, 보철물의 조합이고 이 조합을 다르게 하면 비용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환자의 뼈 상태입니다. 뼈가 충분하고 단단하면 수술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뼈가 얇거나 부족하면 뼈 이식이 필요합니다. 뼈 이식 재료와 뼈 이식 부위를 덮어주는 차폐막, 그리고 수술 시간과 수술 난이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용은 모두 달라집니다. 즉 같은 임플란트라도 A 환자와 B 환자의 비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맞춤 치료입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가격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가격을 낮추는 데에는 사실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고 환자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가격에 휘둘려서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량 구매 구조입니다. 임플란트 회사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우리나라만도 오스템 임플란트, 메가진 임플란트, 디오 임플란트 등등등 엄청 많이 있어요. 해외에는 스트라우만, 아스트라테크 같은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병원은 대량으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환자한테도 긍정적이죠. 두 번째로 치료 과정의 시스템화입니다. 수술 동선이 정리되어 있고 진료실 직원 교육이 체계적이고 디지털 장비를 잘 갖추어서 적극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효율이 좋아져서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가격이 낮아지는 건강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중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유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저가 재료의 사용입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어렵지만 픽스처의 표면 처리, 지대주의 정밀도, 크라운 재료의 강도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의 장기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뼈이식 재료와 차폐막도 제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무조건 저렴한 재료를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비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둘째, 필요한 술식의 생략. 원래 뼈이식이 필요한 상태인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 과정을 최소화한다면 처음에는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쓰면 쓸수록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사후 관리의 축소. 정기검진이나 사후 관리는 병원에서 잘 챙겨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나 보증 기간을 짧게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초기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총 비용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건전한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꼭 필요한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무리하게 가격만 낮추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 입장에서 어떤 치과에서 어떤 재료를 쓰고 얼마나 제대로 치료를 해주는지 완벽하게 구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설명과 태도입니다. 상담할 때 이 5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의사가 내 상태를 직접 설명해 주는가. 환자의 상태와 진단 과정, 치료 계획 등은 반드시 의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해하기 쉽게 들으면 바로 납득이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치아를 살리려는 노력이 보이는가. 치아는 가능한 한 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치아를 살리려는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추가로 발치를 권한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과잉 진료를 줄이려고 하는가. 또한 임플란트를 심게 되더라도 무조건 많이 심는 게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 치아가 없을 때에는 몇 개만 심어서 보철물을 연결해주면 임플란트의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개수를 늘려 심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보증과 사후 관리 기준이 명확한가. 평생 쓰는 임플란트 치료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관리를 잘하는 게 수술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상담 분위기가 이상하게 급하지 않은가? 오늘 결정하면 할인, 지금 바로 결제하세요. 이런 곳은 반드시 걸러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고 서로 비교해보고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상태는 더욱 나빠집니다. 좋은 설명을 해주는 괜찮은 의료진을 만났다면 바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이 다른 이유는 사용하는 재료, 치료의 난이도, 환자분의 상태, 그리고 의료진의 경험, 이 4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선택은 얼마인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한 설명과 치료 계획의 신뢰로 선택하는 겁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격표부터 비교하기보다는 내 상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 그 계획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결국 10년 뒤 결과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